자, 우리 332페이지 이제 밑줄을 좀 치고 위치는 다 쳐져 있으니까 위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의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공식 명칭은요. 도시하고 중간에 가운데 점을 찍고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인데 이 공식 명칭이에요. 이렇게 시험 나온 지 한 번도 없어요. 시험에는 항상 정비 기본 계획으로 나왔어요. 정비 기본 계획. 또는 정비법상의 기본 계획 이런 식으로 더 줄이면 기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수리권자는 군수가 빠진 5명이고요.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그다음에 다만 보시면요.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이거? 대도시는 무조건 수립,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나오고요. 우리 기본 계획 내용 나오죠? 이거 시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주 읽어두셔야 되고 1번의 기본 방향, 2번 계획 기간, 4번의 주거지 관리 계획. 한강변 주변에 35층이냐 50층이냐 이거는 주거지 관리 계획으로 정해져요. 8번에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 뉴타운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체크할 것이 9번하고 10번을 체크해 주셔야 돼. 9번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 10번에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은요. 가로 2번에 생략사항 있잖아요.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이걸 내시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권자는 기본 계획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요. 1호, 2호의 사항, 그러니까 9호하고 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생활권이야. 그러니까 생활권이 기본 계획에 생활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은요. 그 생활권 내용에 자연히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라든가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다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략할 수 있다.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작성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고 수립 절차는 그냥 읽어보는 사항입니다. 수립 절차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체크하시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기본 계획 수립권자는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게 주로 나오는 게 이쪽에 우리 수립권자 중에서요. 특별시장이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요 시장이 나왔어요. 시장이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맞아. 수립한 사람은 다 보고해야 되니까. 근데 시장하고 국토부 장관하고는요. 왠지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게 만나지는 헷갈린 거예요. 이걸 내는 거지. 그래서 시장도 수립권자니까 시장이 수립했을 때는 당연히 시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고 자 336페이지를 보시면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나오죠.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정비구역 지정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자 6명 시장 군수인데 맨 끝에 군수 뒤에 광역시 군수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뺀 6명 시장 군수를 우리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라 부르는데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왔죠. 그러면 이쪽 파트가요. 지금요.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파트가요. 작년에 있던 정비법도요. 이게 정리가 되는데 한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요. 법조문을 만드는 사람이 앞뒤가 안 맞게 법조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해석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법제처에다가 이제 의견 제시하면은요. 그거 고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고쳤어. 고치고 난 다음에 올해 전면 개정됐어. 고친 다음에. 그래서 요거 하자 좀 보수해 주세요. 아파트 하자 보수해 주세요. 해서 하자 보수가 10년 만에 됐는데 재건축가 철거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게. 예. 그 새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역시 이거 지금 마찬가지로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예,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되면 이상해. 이해되면 그분이 문제 있다는 거야. 앞뒤가 안 맞아. 여기 보세요. 정비 계획을 결정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렇지? 정비 계획 수립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 계획을 6명이 수립해서 6명이 정비 구역 지정하는 거다. 아, 그러면 정비 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정비 구역까지 지정한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 그러면요. 이게 올해 신설된 지금 없다가 26조 1항 1호는 천재지변, 27조 1항 1호도 천재지변이야. 그게 뭔지 찾아보기 힘들 것처럼 보여서 가로에 아주 자세하게 써놨죠. 그렇죠? 이거다. 천재지변이라고요. 이때는요.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포항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아파트 벽이 금이 갔더라고요. 아파트에. 이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더라. 정도. 아파트 벽이 금이 난 거. 그럼 이 아파트 못 살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는 뭘 해야 돼요?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우리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절차를 한번 보면은요. 포항시 정비 기본 계획을 일단 변경해야 돼. 변경하고. 왜? 거기는 재건축할 예정으로 없었어,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재건축을 갖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거든. 포항시 정비 기본 계획 변경해야 돼. 이거 한 몇 년 걸려. 그 다음에 포항시 거기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면 아마 그 아파트 무너져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이 생긴 거예요, 올해. 26조 1항 천재지변, 27조 1항 천재지변일 때 요 규정에 따라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때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바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가로 2번의 지정 절차 1번, 2번, 3번 보시죠. 자, 3번 보세요. 자치구 구청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자치구청장이죠. 강동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정비 계획을 입안해서 지네들이 안을 만든 거야.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야. 입안해서 우리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자치구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강동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다음에 광역시의 군수,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선생님 무조건 해야 됩니까?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입안을 해서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무냐? 무조건 해야 됩니까? 구청장이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아니라 할 때는 입안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야. 예. 그거 보시고 밑에 그 참고의 별표 나오잖아요. 이 별표는 우리 이제 그 중개사 시험 범위를 초과합니다. 초과해요. 별표는요. 그래서 일단 넘겨주시고. 일단 정비 계획 내용 나왔죠? 1번의 정비 사업 명칭, 2번의 정비 구역 및 그 면적, 3번의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도로나 공원 설치에 관한 계획, 4번 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달까지 제가 4번까지 가르쳤거든. 이번 달에는 이제 5번부터 한 번씩 읽으면서 외우라는데 처음부터 제가 이걸 다 외우라면 아예 포기해버려 학생들이요. 지난달까지 4번까지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4개 외운 거를 포기할 것인가, 앞에 4개를 더 외울 것인가, 선택의 기로였는데 거의 다 4개를 더 외우는 방법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운다고. 그래서 문제 맞히는 거지. 예.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5번부터 보는 거예요. 건축물의 주용도, 재개발은 주용도가 주택, 공장, 상가예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게 환경과 재난 항상 나오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게 그래서 주변에 학교 있잖아요. 방음벽 다 설치하고 공사해요. 세입자 주거 대책이요.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라든가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게 주거 대책이에요.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10번은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10번 옆에다가 임대주택 한 글자 써놨죠? 예, 그것만 보시면 돼. 이거 외운 사람들 보통 말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임대주택 하는 생각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11번 가면은 국토계획법 52조 1항이 뭐냐 하면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내용은 몇 번 보고 이제 앞으로 문제 풀잖아요. 결국 다 외워요. 골라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서 정비계획 입안 제한 있죠. 이거는 입안하는 게 아니라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하는데 누가 하냐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해요. 이 구조가 국토계획법에서 나온 주민의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제한 있죠. 그것과 구조가 거의 같아요. 예.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하는 시기가 제한하는 경우 1번부터 6번까지인데 참고로 입안 제한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341페이지 가로 4번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열람이 나오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 보고 이거는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 보고예요.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도 보고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도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효력 떠났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뒤로 이제 넘겨주시고요. 거기 이제 343페이지 가로 4번을 보면은 임대주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밑에 참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를 과연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전 이거 안 외울 것 같아요. 수험생이라면요. 그리고 이걸 외우라고 해서 여러분이 외울 사람도 아니잖아. 그렇죠? 예. 일단 요거는 이번 달에는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까지 한번 분위기를 보고요.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이제 부동산 학회가 많이 개최가 날씨 좋을 때. 예, 그래서 학회 가을까지 개최되는데 학회에 가서 분위기 보고 분위기 보고 이거 외워야 될 필요 있으면 제가 몇 줄만 다시 가르칠 거예요. 예.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는 적게 공부하고 적게 외운 다음에 많은 점수를 내야 돼. 가장 안 좋은 게 공부는 엄청 했는데 성적 안 나고 과락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단지 시험 성적이 안 나올 뿐이에요. 나오지 않을 것만 연구해서 그래. 나오지 않을 것만. 그렇지만 사실 실력은 좋지만 이 성적이 안 나온다고요. 우리는 일단 성적을 내야 돼. 그렇죠? 예. 성적 내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때 공부하면 돼. 그때. 가로 5번의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예. 용적률을 상한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안전 진단이 나오는데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 진단이에요. 그러면 안전 진단은 재건축 사업에서 말하는 겁니다. 재건축에서요. 가로 1번 안전 진단 실시 의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안전 진단은 언제 실시하여야 하는가?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그래서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입안을 위해서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그 다음에 1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밑에 박스 안에 1, 2, 3번 세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1, 2, 3번은요. 마지막 문장이 토지 소유자 10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라는 것이 다 세 개의 공통 문장이 나와요. 그걸 중심으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안전 진단에 드는 비용을요. 해당 안전 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30일 내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예전에 시험에서요.
30일 내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왔어. 실시 여부 결정이 30일입니다. 실정이 30일입니다. 예. 일단 동그라미 4번은요.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금이 조금 갔는데 금 간 거 가지고 안전진단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요청을 반려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2번의 안전진단 대상은요. 주택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단지의 건축물 대상. 예전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동주택을 대상했는데 공동주택을 건축물로 바꾼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공동주택은 안전진단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 들어가. 그리고 상가도 들어가거든요. 예전에는 공동주택만 대상이었기 때문에 상가는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상가를 포함시키려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건축물을. 자, 여기 안전진단 대상 나오고,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있죠? 제외할 수 있는 거 4개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됐고요. 실시 여부 결정기 쭉 나옵니다. 그런 것들 체크할 때 동그라미 4번 같은 거는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구분이라고 나왔죠. 구조 안전성 평가와 주거 환경 중심 평가. 주거 생활의 편리성, 거주의 쾌적성, 이게 바로 지하 주차장이에요.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는요. 2번 항목 주거 환경 중심 평가 성적이 안 좋아서 아직 아파트는 멀쩡한데 재건축 결정이 나옵니다. 예. 안전진단 비용 부담, 원칙은 시장 군수 등이 부담. 예외적으로 요청을 쓸 때는 요청한 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실제는 다 요청하는 경우다. 그렇죠? 예. 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가 있죠. 이것도 한 번씩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우리 348페이지 정비구역 분할 통합 결합 있죠. 1번 분할, 그 다음에 3번 결합 있죠. 1번하고 3번은 작년에 있던 거고요. 3번은 서로 떨어진 거예요. 연접하지 않냐. 서로 떨어진 데를 결합할 수가 있고요. 2번이 올해 신설됐어요. 연접한 정비구역은 우리 통합이라 그럽니다. 붙어 있는데 하나 합치는 것은 통합, 떨어진 것을 같이 하는 것을 결합 그러고요. 자, 우리 정비구역 등 해제 나왔죠? 자, 해제하여야 한다가 나와. 해제하여야 한다. 여기 의무적 해제 나오잖아요. 여기요. 해제해야 된다. 자, 의무적 해제에서 3년 내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또는 지정 신청 안 했을 때가 349페이지 박스에 나오죠. 3년. 그 다음에 2번은 재개발 재건축에만 적용되죠. 조합이 시행할 때. 자, 추진위원회 나오면 2년, 조합 나오면 3년, 추진위원회 2년, 조합 3년. 자, 3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할 수 있죠. 그래서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거 5년짜리 여기 나왔잖아요. 이 5년 대신에 4년으로 시험 냈으면은 무조건 틀린 거야. 우리 시험 범위에 4년이 없어. 시험 범위에. 그러면 7년 있나? 7년? 없어. 그래서 7년도 시험이 몇 번 나왔는데요. 이건 거저 맞춰라는 문제거든. 예, 4년도 없고 5년은 많아. 6년 있나? 없어. 그러니까 4년, 6년, 7년 나오면은 이건 거저 맞추라는 거야, 그냥. 8년 있나? 8년? 8년 있지. 농지법에 있지. 8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다가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서 1만 제곱미터 이내 소유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제 절차가 나옵니다. 해제 절차. 예, 뒤로 좀 넘겨주셔서 어디를 보시면 동그라미 4번 350페이지. 이거는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의무적 해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한 달만 더 기다려주면은
정비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바로 해제시키는 거예요. 해제 하위한다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예전에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워크숍을 갔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이에요. 워크숍을 가는데 9시 땡 하면 무조건 관광버스 출발하기로 했어요. 9시 땡 하면은요. 그래서 9시가 땡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한테 이제 그 원장님께서 출발하세요 그랬거든요. 출발 딱 하는데 저쪽에서 선생님 한 분이 막 뛰어오는 거야. 이때 어떻게 했을까? 차 안 세웠어. 안 세웠어. 차 안 세웠어. 그 다음 정거장에서 세웠어. 왜냐하면 거기는 차를 세울 수가 없는 곳이에요. 차 세우면 사고 나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안전 때문에 차 못 세운 건데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정각에서 오지 않으면 저렇게 출발하는구나. 예. 안 기다려 주는 거야. 뛰어오는 걸 보고도 다른 선생님 잠시 그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안전대 사고 날까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요. 예. 근데 이게 정비업에 의무적 해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한 달만 더 있으면은 이게 30년 걸던 거였어. 이제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해제시켜 버려. 예. 그래서 이걸 신선한 거예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 보세요. 1번은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 동의했을 때야. 30% 이상이 해제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2년 내에는 해제 안 할 수 있다는 거지. 2번은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 추진 상황 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임의적 해제 보세요. 해제할 수 있다. 사유가 4개거든. 1번 보세요. 과도한 부담. 어느 정도가 과도한지 우리는 몰라. 2번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니 사업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번, 2번은 그렇다고 보고 3번 보시면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네.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다. 그러면 100명 중에 30명이 해제 요청했을 때는 해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70명이잖아. 그래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 요인이라면 30% 이상을 어떤 단어로 바꿔서 내고 싶습니까? 틀린 지문 만들 때. 과반수로 내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수험생이다. 그렇죠? 과반수 낼 거예요. 과반수. 왠지 과반수가 돼야지 말이 맞거든. 그렇죠? 근데 30%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자력 방식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10년이 경과했고,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해제에 동의할 때, 그렇죠? 해제에 동의할 때 해제할 수 있다. 오른쪽에 보시면 3번에 해제의 효력이 나오죠. 1번 해제된 경우는요. 그러니까 의무적 해제든 임의적 해제든 일단 해제가 됐을 때는 변경된 용도 지역 정비 기반 시설은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자력 방식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해제될 때는요. 지정권자는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옛날에 없다가 다만이 생긴 건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정비 기반 시설 공원 설치하겠다 해가지고 공원 설치하려고 부지 다 만들어 놓고요. 밑에다가 흙도 막 부어놨어요. 이렇게 공원 물 잘 빠지라고. 근데 이제 없었던 일이 됐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제는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자력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이게 뒷정리해주는 사업. 그럼 이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곳 뒷정리해주는 곳이 서울에 40군데가 넘어요. 마포 일대도 있고요.
뒤로 넘겨주시고 우리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나왔죠?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 1번에 용도 변경 나왔고요. 7번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동그라미 2번은요.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 것들 나와 있고요. 원리가 다 있다. 오른쪽에 2번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 방지는 지분 쪽 얘기를 금지하는 거죠.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두 개를 3년 내 금지.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우리 355페이지 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라고 나오죠. 자, 10분 다 써놨어. 다 써놨어. 사업 시행 방식 4개. 4개 혼용할 수 있죠? 예. 재개발 사업 관리 처분 계획이나 환지, 재건축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 그런데 동그라미 이번에 오피스텔 지을 수 있구나. 그렇죠? 뒤로 넘기니까 어딘가 봤더니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로 하고. 자, 정비 사업 시행자 봤더니 제일 정신없는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자력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할 때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자력 방식일 때. 그렇죠?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은 역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밑에 봤더니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지정할 수도 있고 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공공 출자 법인이 될 수도 있고 2번은 뭐냐 그러면 업자, 건설업자 등하고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이걸 다 더하면 이거야. 다 더하면 시장 군수 등이 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 주택 공사 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공 출자 법인 되는 경우도 있고 공동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는 기억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여러분들이 절대 못 외워. 절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읽으면은요, 여기 기억이 되는데 이 골자를 외우지 않고 이 문장 아무리 읽어봤지 기억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결론은 뭐야? 시험 문제는 조합이 시행자가 안 된다. 이게 시험 문제 그냥. 예. 이건 다 외웠는데 하나를 안 외운 거지. 조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못 외운 사람 시험 떨어지고. 이 페이지 읽어본 적도 없는데 딱 하나 외웠어. 조합이 죽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조합이 죽었다. 이 정도만 외운 사람은 시험부터. 이게 시험 제도의 난점이라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기계가 발전이 되면은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이 파마할 때 씌우는 그 모자가 있습니다. 파마할 때 씌우는 기계 있어요. 머리 말리는 기계 딱 대놓고 공부량을 측정해가지고 합격증을 발급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딱 씌워가지고 됐는데 딱 했는데 과락 내가 과락. 예. 밤새 공부하고 오니까 조금 올라가고 막 그럴 거야 이렇게. 예. 과락. 예.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줄여서 뭐라 그래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써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요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요거 여기 비어 있잖아. 왜 비어놨겠어요? 단 천재 지변이 있을 때는 이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 이걸 쓰려고 한 거야. 예. 예? 지난달 써서 당연히 예. 이번 달에 한 번 더 쓰는 게 강조하면서 예. 그래서 천재 지변이 있을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 달동 내에서는 불이 잘 나요. 예전에 서초동에 서초동 꽃동네라고 있어. 매일 불 나는 거야. 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지역에 자기 토지 건물을 가진 사람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소수야. 3분의 2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정비사업 시행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제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동의 요건 없이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게 해주세요.
이 뜻이 하늘에 닿아서 불이 나는 거야. 불이. 그래가지고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걸려도 길이 막혀서 다 불타고 나서 도착해. 예,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으면 이런 동의가 필요 없다. 요거 시험에 나오겠죠? 예. 그 얘기가 바로 357페이지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이고요. 자, 우리 재개발 사업은 조합, 공동시행 가능. 이번 재건축 사업도 조합 플러스 공동시행 가능이죠. 가로 3번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요. 공공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할 때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잖아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아웃시키고 시장, 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나 이런 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사유가 1번부터 8번까지가 있고요. 요거 역사상 딱 한 번 시험 나온 적은 있어. 근데 틀린 사람은 없어요.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는 예의상 1번만 체크해 주는 거죠. 천재지변 있을 때. 그러면 우리 포항에 거기 금관 아파트 있잖아요. 원래는 사업 시행자가 누가 돼야 돼? 재건축이니까 조합이 돼야 되거든. 이거 조합 만드는데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몇 년 걸릴 거 아니야. 누가 해주면 돼? 포항시장이 해줘. 시장.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그렇게 저걸 체크해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앞으로 어차피 다 기억이 됩니다. 일단 뒤로 넘겨주시고요. 360페이지 3번에 사업 대행자가 나와요. 사업 대행은 민법상 대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대리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시장, 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대리인. 그래서 대리와 마찬가지로 대신하여 한다는 말이 나오죠. 대신하여. 현명주의다 이게. 현명주의. 그리고 박스 안에 1번이나 2번에 해당할 때 지연되거나 분쟁, 과반수 동의 요청할 때 요때 사업 대행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파트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다음 우리 361페이지 이제 그 계약 방법 나왔죠. 올해 새로 신설된 주문. 원칙은 일반 경쟁, 예외 있음. 뒤에 시공자 선정이 나옵니다. 362페이지 가로 2번에 시공자 선정. 여러분들 시공자 선정 중에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두 개를 체크해야겠죠.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시공자, 건설회사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 20인 미만이라는 얘기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 선정. 그다음에 363페이지 우리 추진위원회 조합 나오죠. 18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공식 명칭이야. 근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요. 약어가 추진위원회, 약어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뭘 추진하는지를 까먹어. 조합 설립을 추진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하고자 할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 밑에 1번, 2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돼. 이게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이고요. 동그라미 2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바뀌는 거거든. 예. 자, 뒤로 넘겨주시고 이제 추진위원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돼요. 몇 가지 체크해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 보시면 추진위원회 기능은 동그라미 1번을 알아두셔야 돼요. 업자 선정, 설계자 선정 변경. 3번, 4번 이런 것들이 있죠. 추진위원회 기능은 시험이 몇 번 나왔어요. 할 수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4번, 365페이지 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셔야 되죠. 업무를 총회 보고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상속이나 회사 합병과 마찬가지 이거 포괄 승계예요. 추진위원회가 임대 계약한 거 조합이 자연스럽게 다 승계합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 조합 설립이 나오죠.
그래서 1번 조합 설립 의무가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됐죠. 시장, 군수 등을 빼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빼고 지정개발자를 빼고 남는 자, 아닌 자가 정비사업. 아닌 자가 누군가? 민간인이야 결국. 민간이 정비사업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예요. 단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20명 미만일 때죠. 이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답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뒤로 넘기기 전에 동그라미 2번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의 동의요건 나와요. 4분의 3, 2분의 1 가로치기 나옵니다. 이 동의서 첨부해야지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어. 그다음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의 동의요건 나왔죠. 주택 단지 내 동의요건,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주택 단지가 인적 4분의 3, 3분의 2가 나왔죠. 4분의 3이 많이 나오죠. 4분의 3에다 가로 다 친 다음에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이거 과거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재건축의 동의 요건이 있죠. 이거는 결국 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 보러 갈 때까지는요. 시험에 지금까지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5번에 정보 제공 의무라는 게 나와요. 추진위원회가요.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정보 제공 의무가 나오고요. 일단 뒤로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372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만들어진 건데 요거는 요런 제도의 의미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 게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가 왜 나왔냐면요. 조합에서는 각종 동의를 할 때요.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는 그 동의를 하고 싶지 않아. 반대야. 근데 소수파야. 나를 제외한 사람이 3분의 2나 4분의 3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 소수파가 그 동의를 무산시키는 방법은요. 동의서 한 장을 위조해. 내 거 하나를 내가 스스로 집어넣어. 그러면 우리 민법의 원리가 있어.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그렇잖아요. 위조한 건 무효잖아. 집어넣으면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만큼만 절차상 하자를 만들어 전체를 다 무효화시키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효인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걸 갖다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위조된 동의서 있죠. 그것만 싹 걸러내고 나머지는 다시 재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해하는 걸 금지. 그 개념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자, 조합 법인격 나왔죠? 예, 법인 30일 내 사무소 소재지 등기 성립하고 오른쪽에 가로 4번에 조합원의 자격 나왔습니다. 1번 정비사업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라는데 토지 등 소유자 뒤에 가로를 보세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으로 봅니다. 그 다음 박스는 공유자는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고요. 동그라미 2번은 투기과열지구라고 나오죠. 투기과열지구 밑줄 치고 재건축 사업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까지 밑줄,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관리처분기 인가 후까지 밑줄,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 낡은 아파트 같은 것을 양수한 자는 투기 혐의자로 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강남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니까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사봤자 조합원 자격 안 주거든. 청산당하거든요. 단 예외가 있어. 밑에 박스는요. 양도자가 정당한 사유로 양도했을 때 이자로부터 양수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답니다. 그 박스가 정당한 사유를 나와요. 그 체크해서 보시고.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거기 이제 조합의 임원 나오죠. 임원. 그래서 조합장 이사 감사 나오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4번에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요. 자, 뒤로 넘기면은요.
넘기기 전에 이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375피 동그라미 5번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거라서. 자,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부 정하는 다만 보세요. 시장 군수 등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등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 관리인,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다음 피에 선정해서 조합 임원 업무를 대행이야. 자, 전문조합 관리인은 뭘 대행하는 거야? 조합 임원의 업무야.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참고 한번 보세요. 지난달에 참고 안 봤지만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다른 교수님을 지난달 강의 끝나고 만나서 봤더니 이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전문조합인의 선정을 보세요. 자, 전문조합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가번의 변호사부터 아번의 행정사까지 있지. 공인중개사 있어? 없어요. 세상에나. 부동산에 대해서 요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빠져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협회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행정사는요, 부동산 전혀 모르거든요. 행정사는 들어와 있어. 그렇죠? 정작 부동산에 이 중에서는 제일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는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놀고 있다는 거죠. 협회가 놀고 있다는 거지. 다음 중 전문조합 관리인이 될 수 없는 자, 공인중개사 정답이게. 될 것 같지만 안 돼. 그게 정답이라고 시험 문제. 예, 정답. 붕괴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다른 나라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점점 확대가 되잖아.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하잖아. 대통령까지. 예? 아버지도 공인, 대통령도 공인중개사, 대통령 딸도 공인중개사.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다못해 이것도 안 돼 지금요. 이것도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행정사까지 들어왔는데, 그렇죠? 자, 가로 7번 조합 임원의 직무 나왔죠? 예. 동그라미 2번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는 대의원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조합과 똑같은 문장이 있죠.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 동그라미 4번 겸직 금지. 8번의 결격 사유는 임원의 결격 사유예요. 조합원의 결격 사유가 아니고. 동그라미 3번, 4번도 체크해 주시죠. 총회의 소집 항상 보시고 뒤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거기 379회 대의원에 나오죠.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필수 기간이고요. 뒤로 넘겨서 이제는 어디를 보시냐면 383페이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자, 이게 제가 잘 적어놨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 중지, 폐지도 다 인가받고요. 밑에 박스에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박스는 지금은 체크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올 수는 있거든. 7, 8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데 그때가 지금인지 아닌지는 제가 한두 달 더 확인해 보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84페이지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4번 동의요건 나오죠? 예,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받고 인가 신청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 가로 3번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할 때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나오죠.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385페이지 밑에 박스를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안 외워도 맞춰요. 이거는요. 나와도.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용적률 완화 나오죠.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 비율이 나오는데 이거는 18회 시험 때 한번 나왔어요. 그때 그 나올 때는요. 조문이 두 줄이었어. 두 줄. 지금은 페이지로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가 돼. 18회 시험 때 한 문제 나올 때는 두 줄이었다. 지금은 두 페이지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껴두시고요. 예, 제껴두시고 이제 넘겨주시죠. 예.
어디를 보시면 391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있죠? 5번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을 때는 시장, 군수 등이 그냥 사업 시행 인가를 못해요. 어떻게? 교육감하고 교육장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서울 시내는 어디든지 200m 안에 다 있어요. 학교가. 예.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여기에 3번에 순환 정비 방식의 정비 사업 있죠? 읽어만 두시면 시험에 나온 적은 최근에는 없어요. 오른쪽에 임시 거주시설, 임시 상가 설치는 두 개의 사업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나온다. 그래서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를 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게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동그라미 3번은요. 국가나 지자체는요. 임시 거주시설로 쓰겠다고 신청을 받으면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고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3개가 있는데 사유 3개 중에 1번은 시험에 나왔어요.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임시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뒤로 넘겨주시고요. 이제 거기 394페이지에 3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나오죠? 예, 수용 사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95페이지는 공시법의 특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공시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은 공익 사업이라고 인정받는 걸 말하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합니다. 동그라미 3번 재결 신청 기간 공시법은 1년 내. 여기서는 1년 내가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내 요때 우리가 재결 신청을 하면 되는 기간이다. 재결 신청 기간. 동그라미 4번은요. 공시법의 특례긴 한데 정비법에만 있는 특례예요. 원래 우리 공시법에서는요. 수용보상금은 수용하기 전에 사전에 현금 보상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사후 현물 보상 가능해요. 사후 현물 보상 가능합니다. 이거.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7번에 재건축 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는요. 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토지 분할 청구는 왜 나오냐 그러면 재건축 사업에 대한 동의 요건 있죠.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101동, 102동은 동의를 하는데 103동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103동만 잘라내겠다. 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3동 주민들은 왜 동의를 안 하는가 봤더니요. 103동이 한강이 바로 보이는 동이야. 재건축을 하면은요. 103동 주민이 다시 103동 위치를 분양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것은 반대한다고요. 예. 그랬을 땐 잘라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8번 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요. 동그라미 1번이 시험 나오죠. 원래는 건축 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돼 있어요. 국민주택 채권.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매입하지 않는다. 왜? 지네들이 사업 시행자거든. 지네들은 매입하지 않는다. 자, 뒤로 넘겨주시면은요. 398페이지 9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구역 지정했을 때 자력 방식이나 환지 방식일 때는 자동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다음 박스 안에 2번은요. 수용 방식이나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자동으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할 때는 준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답니다. 다음 10번에 지상권 등 계약 해지가 나와요.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 들어간대. 그러면 지상권 등을 행사할 수 없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2번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보증금을 받아가야 돼요. 보증금은 집주인한테 반환 청구합니다. 집주인 이름이 토지 등 소유자야.
내 토지 등 소유 안 주면 못 나가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반환해준 그 사업 시행자는 누구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4번 구상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압류하고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동그라미 5번 보시면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경우 밑줄 치고요. 계약기간의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이 3개, 민법하고 임대차 보호법 2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바로 철거 들어가기 때문에요. 계약기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뒤로 넘겨주시고요. 400페이지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자, 분양공고 나왔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했을 날로부터 120일 내에 밑에를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오른쪽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박스 안에 하지 않거나 처리하거나 할 수 없는 자,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4명에 대해서는요.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다. 이때 주는 돈이 바로 청산금을 주는 겁니다. 예. 자, 밑에 우리 관리처분 계획 인가와 관련해서 밑에 박스가 바로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험장에 갈 때 궁극적으로 외우고 가야 돼. 시험장에 갈 때까지 보통 문제집 풀고 9월 달쯤 되면은 이제 외워져. 평소 안 외우시다가 그 4번은 절대로 밑에 자세한 건 보지 말고 4번은 보류죄 등의 명세와 추산행 및 처분 방법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8번까지 박스에 8번까지 외우시고 그다음에 402페이지 밑에 박스 403페이지 밑에 박스는 넘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405페이지 5번에 관리처분계 수립 기준 나오죠? 이걸 별표 놓고 일단 나온다고 보고 공부를 해야겠다. 1번은 원칙적인 규정, 2번 증환지, 감환지와 마찬가지, 3번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투기 혐의자, 현금 청산, 4번은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교분의 입시한 지나 마찬가지구나. 5번이 이제 시험에 계속 나왔던 지문.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그래서 여기 분양 신청을 마감했을 때요. 100명이 분양 신청해서 100명이 아파트를 다 짓고 분양 설계할 때 보니까 5명이 조합에다가 팔고 나갔어. 95명만 남아 있어요. 몇 개로 쪼개는가? 100개로 쪼개야 돼. 남는 거 5개 있죠. 일반 분양하고요. 95명한테 분양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다음 6번은 무조건 하나 주는 게 원칙이다. 공유자가 100명이라도 하나. 그렇죠? 예. 하나만 준다. 몇 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만 준다. 7번은 2개 이상 줄 수 있는 게 1번.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분양권 2개 이상 줄 수 있고. 2번은 기업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가진 개수만큼 새 아파트로 바꿔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은 재건축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 거의 없습니다. 다만 투기 가열주거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요. 제외. 한 개만 준다는 뜻이에요. 근로자 숙소 등 요거 가진 개수만큼 준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준다는 얘기지. 디귿번이 시험 문제다. 국가, 지자체, 토지, 주택, 공사 등이 소유한 주택은 가진 개수만큼 준다. 정비 사업한다는 사실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국가 등등이. 그렇죠? 예. 리을번은 지금 시간이 만료가 돼서 삭제됐습니다. 리을번은 지금 없어요. 리을번. 국가 균형 없어졌어요. 3번은 2개 줄 수 있다. 2개 중에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짜리를 주고 3년간 전매 금지다. 4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은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3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과밀억제권역이니까 강남 재건축 원래
분양권 3개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단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1개만 준다. 2개를 팔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자, 뒤로 넘겨주시고 이제 거의 다 봤네요. 예, 그래서 뒤로 쭉 넘겨주세요.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달에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7번의 청산금인데 414페이지 청산금은요. 거기 이제 이거는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가 있다. 이거 하고 청산금의 소멸시효가 동그라미 3번 밑에 나오죠. 5년. 오른쪽에 저당권의 물상 대위가 가능하다. 저당권 물상 대위 가능하다. 넘겨두시고. 자, 이제 뒤에 비용 부담을 넘길 텐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쪽은 체크할 게 사실 몇 개 없어요. 뒤로 쭉 넘겨서요. 저 뒤에 이제 감독등이 나오는데요. 감독등 해가지고 뒤에 보칙에서 자 433페이지예요. 433페이지에 재개발 사업 등의 시행 방식 전환이 있죠. 요거는 한 번만 읽어두세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사업 시행 방식을 전환할 때 5분의 4가 나와요. 토지 등 5분의 4. 우리가 5분의 4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 5분의 4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제 하나만 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6번에 노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의 주어가 누군가 보세요. 국토부 장관하고요. 오른쪽에 9번 보세요.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인데 자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한 경우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밑줄 치고 절대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그 지역이 다 이주해서 우범지대가 되는 것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았을 텐데 법에서는요 사업 시행 인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로 틀리게 나올 수가 있다. 경찰서장한테 통보하고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비법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정비법은 굵은 거 중심으로 공부하시고요. 다음 달에는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다음 달에는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예. 잠시 했다가 이제 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